네,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볼 차량은 볼보의 소형 SUV인 XC40입니다. 네, XC40은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실제로 국내에서 상반기에 1089대를 판매하며 프리미엄 콤팩트 SUV 부문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한 차량입니다. 네, XC40이 이렇게 많은 인기를 자랑하는 것은 바로 이 디자인 덕분일 텐데요.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릴은 다른 볼보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볼보 특유의 세로 그릴이 적용되었고요. 그 가운데 쪽으로는 볼보의 아이언 베어링 엠블럼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때 엠블럼에 있는 이 화살표를 따라서 대각선으로 쭉 이어져 있는 이 디테일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본네트는 이렇게 위쪽을 전체적으로 덮는 형상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주고, 그리고 본넷에 들어가 있는 이 라인들도 차가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라이트는 볼보 특유의 토르의 망치 형상의 라이트가 적용이 되었고요. 현재 이 차량은 XC40 울트라 트림의 차량으로 픽셀 LED 라이트가 적용되었습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능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범퍼 하단부에는 이렇게 매트한 실버 색상으로 스키드 플레이트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차량은 울트라 트림의 차량으로 19인치 휠이 장착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 부분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커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진한색 부분은 매트 코팅이 되어 있어서 디테일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간단하게 제원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전장은 4440mm에 전폭이 1875mm, 그리고 전고가 1640mm입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는 2702mm입니다. 사이즈 자체는 컴팩트하지만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봤을 때 크기가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금 윈도우 몰딩 아래쪽은 이렇게 크롬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윈도우 몰딩 위쪽은 이렇게 블랙으로 처리된 것도 인상적이고요. 도어 옆쪽에는 이렇게 디자인 포인트를 넣어 놓으면서 이 차의 사이즈는 작지만 당당해 보이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음에 드는 건 이 부분인데요. 볼보 특유의 니은자 형상의 리어램프와 이렇게 어우러지도록 이쪽 휀더 쪽을 깎아놓은 모습입니다. 뒤쪽 디자인도 앞쪽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누가 봐도 볼보임을 알 수 있도록 볼보 특유의 디자인 포인트가 모두 적용이 되었습니다. 위쪽에는 볼보 레터링이 붙게 되는데요. 레터링이 붙는 이 지점도 평평하지 않게 마감을 해놓아서 디자인이 굉장히 좀 단조롭지 않고 입체적으로 보이게 해줍니다. 뒤쪽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스키드 플레이트가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머플러는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배기라인은 이렇게 차체 아래쪽으로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문도 이렇게 아래쪽까지 넓게 열려서 탑승자에게 이 오염물이 묻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키는 볼보 특유의 오렌지 색상의 스마트 키가 적용이 됩니다. 우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론드랑 차콜 투톤으로 실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소재는 아마 천연 가죽처럼 느껴지는데요. 이게 만약에 인조 가죽이라면 정말 잘 만든 인조 가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트는 그리고 실제로 앉아보았을 때 굉장히 편안한 착좌감을 자랑합니다. XC40뿐만 아니라 볼보 차량들은 특히 이 시트가 탈 때마다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지금 XC40도 지금 등급으로 따지자면 사실 볼보에서 그렇게 높은 차량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트의 소재나 아니면 디자인 그리고 착자감까지 정말 마음에 듭니다. 도어 트림 아래쪽에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직물 소재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색상 자체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쪽 도어 포켓에는 구멍이 뚫려 있지 않아서
짐을 넣어놓기도 용이합니다. 실내 1레인으로는 드리프트 우드 트림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네, 이게 실제로 만져보면은 굉장히 거친 느낌이 강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지금 이 드리프트 우드가 뭔지 찾아보니까 네, 물에 떠다니는 네, 그런 유목을 말한다고 하네요. 나무의 질감이 굉장히 좀 거칠지만 그래도 살아있어서 굉장히 좀 새로운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좀 볼보의 이미지와 맞게 친환경적인 이미지도 네, 보여주고요. 그리고 실내 색상이랑 정말 잘 어우러집니다. 뭐 XC60이나 아니면 V60 같은 차량들과는 다르게 이 차량은 네, 버튼식으로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볼보 특유의 디지털 클러스터가 XC40에도 역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딱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정말 심플한 클러스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 쪽에 네, 지도가 떠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지금 이 차량에는 T맵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네,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네, T맵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클러스터에서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사실 굉장히 편합니다. HUD는 따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네, 스티어링 휠은 네, 원형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었는데요. 일단 감촉도 굉장히 좋고 크기도 뭐 차에 비해서 조금은 큰 것 같긴 한데요. 일단 크기도 굉장히 적당하고 그리고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양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네,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하거나 미디어를 조작할 수가 있는데요. 네, 다른 볼보의 상위급 차량들에는 네, 이 버튼도 유광 플라스틱으로 좀 마감이 되지만 지금 이 차량은 네, 이렇게 무광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송풍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로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앙 쪽에 송풍구 가운데에는 네, 중앙 쪽 송풍구 사이에는 네, 이렇게 센터 디스플레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볼보 차량들은 시승할 때마다 느끼지만 메뉴 자체가 정말 간단합니다. 메뉴 자체가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뭐 사용하는데 정말 뭐 전혀 지장이 없고요. 조금만 공부를 하면은 금방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네, 감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선 유지 보조 이런 것들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특이한 게 이 차량은 뭐 따로 주행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데요. 네, 다른 볼보 차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네, SUV 모델답게 오프로드 모드를 지원합니다. 네, 볼보 차량들은 사운드 시스템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사실 아쉽게도 이 차량에는 네, 그 명성을 갖고 있는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가 적용되진 않습니다. 지금 이 차량에는 하만카돈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네,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물론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와 비교한다면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네, 이 자체의 오디오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외에 세세한 부분들을 조금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메뉴들이 전부 다 텍스트로 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설정하려면은 뭐 사운드는 잘 되어 있네요. 어떤 걸 설정하려면은 네, 하나하나 읽어보고 네,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폰의 인터넷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브라우징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뭐야 왜래 네, 이런 식으로 유튜브 영상을 플레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비상등과 습기 제거 기능 그리고 미디어 버튼이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운전 중에도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 12V 아울렛과 C타입 아울렛 2개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와 각종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에는 이렇게 네, 볼보 특유의
오레포스 크리스탈로 제작된 기어 레버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온오프 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컵홀더 2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수납 공간이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꽤 깊습니다. 생각보다 꽤 깊은데 이쪽에 마감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어서 마감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 안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콘솔 박스 안에도 정말 깊은 수납 공간이 제공이 됩니다. 글로브 박스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고리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이 고리는 바로 이런 식으로 쇼핑백이나 핸드백을 걸 수 있는 고리입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나 아니면 이런 실내 구성, 그리고 전체적인 세팅을 봤을 때 여성분들을 타겟으로 나온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뒷좌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키가 179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제가 운전하는 시트 포지션으로 앞에 시트를 맞춰 놓은 뒤 그 뒷좌석으로 바로 와봤습니다. 지금 무릎 공간은 주먹 1개가 조금 주먹 1개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머리 공간은 이 정도가 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트가 살짝 서 있는 느낌이긴 한데요. 딱 이렇게 앉았을 때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허벅지 받침의 길이가 조금 짧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발이 시트 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놓은 것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다만 뒷좌석에서 따로 조작할 수 있는 건 없고 풍향 정도만 이렇게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12V 아울렛이랑 C타입 아울렛 이네요. 그 아래쪽으로는 C타입 아울렛 2개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열선 기능을 지원합니다. 컵홀더 2개는 이렇게 암레스트를 내리게 되면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자리는 지금 딱 봐도 편해 보이진 않는데요. 이렇게 턱이 조금 마련되어 있고요.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자세가 누가 봐도 편한 자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성인 남성도 가운데에 탈 수는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잘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앞쪽 콘솔 박스와의 그 거리도 굉장히 좁아서 발이 한 개가 다 안 들어갑니다. 천장에는 이렇게 넓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구성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고요. 기본 트렁크 용량은 460리터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이 아래쪽에 있는 넓은 공간을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스로도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차체에 비해서 활용도가 높은 모습입니다. 뒷좌석 시트를 폴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폴딩을 했을 때에는 최대 1336리터까지 뒤쪽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평탄화가 돼서 굉장히 활용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량 XC40 B4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에는 1969cc의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가솔린 엔진이 얹혀 있고요. 최대 출력 197마력에 최대 토크 30.6kgm, 그리고 제로백은 8.5초 수준의 성능을 냅니다. 지금 아마 영상에서도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엔진 자체가 그렇게 정숙한 편은 아닙니다. 특히 밖에서 들었을 때는 엔진 사운드가, 그러니까 엔진 소음이 꽤나 큰 편이고, 그리고 지금 실내에서도 방음은 꽤 잘 돼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주행하면서 어느 정도의 소음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차의 급을 생각해 본다면 이 정도의 소음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차를 지금 오전부터 지금 오후 4시 정도 됐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주행을 하면서 이 엔진의 느낌을 느껴봤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소음 조금 있고, 그리고 좀 밟았을 때 터보렉이 조금 있는 걸 제외하고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특히 출력이나 연비면에서 굉장히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승차감도 다른 소형 SUV들, 그러니까 이 차의 경쟁 차량들이죠. 뭐 X1이나 아니면은 뭐 아우디의 Q3 같은 차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이 차량은 소형 SUV답지 않게 굉장히 좀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 전처럼 급가속을 해봤을 때에도 터보렉이 조금 있는 거 말고는 출력적으로 전혀 부족함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느껴지는 고속 안정감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량 소형 SUV 차량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지금 11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차체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지금 눈이 좀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은 속도를 그렇게 높일 수가 없지만, 제가 아까부터 계속 주행을 하면서 이 차의 성능을 계속 느껴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좀 주행 성능이 마음에 듭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량에는 T맵이 기본 내비게이션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점은 바로 이 T맵이 여기 클러스터에 표시가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클러스터에 표시가 되게 되면은 제가 이 센터 디스플레이로 다른 조작을 했을 때에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계속 안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길을 놓칠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해야 되는데요. 사실 애플 카플레이 연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T맵이 이렇게 전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하지 않고 그냥 블루투스 오디오만 연결해놔도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터널처럼 어두운 곳을 주행할 때에는 이렇게 우드 트림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상을 따로 선택할 수는 없지만 불빛의 색 자체가 흰색이고, 그리고 우드 트림과 굉장히 잘 어우러지며 굉장히 감성적인 모습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차량에는 자동 8단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방금 급가속을 한번 해보니까 생각보다 변속감이 꽤나 괜찮네요. 볼보 차량들이 전부 다 주행 모드가 따로 없는데, 사실 그냥 주행을 했을 때 조금 밟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스포츠 모드처럼 주행을 하고, 좀 천천히 갈 때는 알아서 컴포트 모드처럼 주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제가 엑셀을 좀 깊게 밟았을 때에는 변속감을 살리면서 변속을 해줍니다. 자율주행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왼쪽에 있는 버튼들 중에서 가운데 있는 버튼, 이거 한번 누르면 바로 자율주행이 활성화가 됩니다. 볼보 측에서는 파일럿 어시스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파일럿 어시스트를 활성화했을 때는 저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핸들을 잡고 있는 것 같은 모양과 위쪽에 바가 몇 개가 뜨는데요. 차간거리 설정값을 보여주는 그래픽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제가 설정한 설정 속도를 이렇게 올리거나 아니면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하는 방법 중에 지금 이 차, 그러니까 볼보가 가장 사용이 직관적이고 쉽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차선 중앙 유지도 굉장히 잘 해주고, 지금 앞에 차가 끼어드는데요, 인식하고 속도를 줄여줬고요, 지금 또 가속도 부드럽게 해주고 편안한 주행을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 차량은 T맵이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 주행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스티어링 휠이 정전식이 아니어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잡고 있으면은 자꾸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경고가 뜨긴 하네요. 오늘 시승하면서 제가 110km를 주행했는데요, 연비는 11.4km/L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 그 차를 세워놓고 외관이랑 그리고 내부를 찍는 동안 연비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처음에 그냥 그 시승하면서 연비를 봤을 때는 12.9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이 차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주행할 때는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그렇게 하이브리드가, 그러니까 전기 모터가 개입하는 게 잘 느껴지진 않습니다. 근데 연비적으로는 확실히 좀 도움을 줄 거고요. 그리고 이 정도 연비라면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볼보 XC40 B4 모델을 시승했는데요, 실제로 주행을 해보니까 이 차가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실내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실제로 주행을 해봤을 때 이 주행 감각도 꽤나 괜찮습니다. 또한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볼보를 선택하는 데에는 볼보가 안전하다는 인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제로 XC40은 IHS 안전도 평가에서 소형 SUV 중에 유일하게 모든 평가 항목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차량입니다. 실제로 안정성도 굉장히 검증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차량의 가격은 5,460만원인데요, 이는 동급인 X1이나 아니면은 벤츠, GLB 같은 차량들보다는 확실히 저렴한 가격이긴 합니다. 그리고 볼보 XC40에서도 4,950만원짜리 한 단계 낮은 트림이 있는데, 가격 차이가 510만원 정도 나는데 그만큼 옵션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기왕 구매를 하신다면은 5,460만원짜리 울트라 트림 차량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제가 볼보 차량들을 타봤을 때 XC60은 정말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이 차도 이 차 나름대로 사이즈가 작고 운전하기 편하고 연비 좋고 그런 장점들이 있지만, 확실히 XC60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XC60 차량이 정말 좋습니다. 만약에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XC60과 XC40을 고민하신다면은 XC60도 한번 타보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XC60까지는 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은 XC60은 타보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차량도 이 차량만의 확실히 매력이 있고, 그리고 차도 굉장히 좀 편안하고 좋습니다. 이번 시승기에서 보신 이 볼보 XC40 아니면 볼보 차량 문의 있으시다면 볼보 동대문 전시장의 이상민 딜러님을 추천드립니다. 볼보 동대문 전시장은 굉장히 쾌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센터랑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만약에 볼보 오너가 되셨을 때에도 계속해서 관리받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